자, 이번 시간은 제가 6번에 05번에는 초고층 건물의 이제 급수 방식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제가 이 초고층 건물은 저희가 급수 조닝한다 그래서 구획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수 조닝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급수 조닝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초고층 건물 관련해서 초고층 건물에 나와 있는 지금 보면 저희가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과 연관해서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은 이거는 그 건물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조닝이란 이야기는 이 초고층 건물이 있다면 이거를 몇 개로 이거를 구획을 나누어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 이래가지고 몇 개 이걸 구획을 이렇게 나누어서 물을 공급하는 거는 왜냐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물을 공급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했던 물이 최하층에 도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서 배관을 거치는 속도의 중력하 속도가 붙어서 저층부의 수압은 이거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표현을 심하게 한다면 폭포수나 애들 저희가 옥내수화전에 물을 열었을 만큼 수압이 너무 커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이렇게 구획으로 나누어서 물을 공급하는 이유. 그래서 그럼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은 뭡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여기를 이와 같이 급수 조닝입니다. 그럼 이거를 급수 조닝 이거를 구획을 나누어서 하는 목적은 그래서 그러면 급수 조닝은 왜 합니까? 라고 이제 봤을 때 조닝하는 이유는 밑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목적은 기억에 저층부 급수하면 일정하게 유지, 니은 수격작용은 저가 소음이나 진동 방지 그리고 디귿의 배관 및 부속류의 파손 방지에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급수 조닝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세 가지 목적을 보시되 그 중에 급수 조닝을 하는 주가 되는 이 주 목적을 혹시나 물어본다면 그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저희가 기억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급수 목적은 저희가 기억번에서 질문은 저층부 급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서 여기 급수는 목적 정도만 하나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격작용에서 이제 보면 두 번째 수격작용입니다. 수격작용은 출제도 크게 그렇게 무리 없이 물어보는 부분들이니까 질문은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에 수격작용 원인 즉 이거는 배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 그렇죠. 이제 수격작용 간단한 그 개념 정도만 해서 배관 속에 있는 물이 흘러갑니다. 배관 속에 있는 물이 흘러가죠. 배관 속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의 흐름이 열심히 쭉 가고 있는 것을 일정의 세대 밸브로 갑자기 닫아버린다고 생각해 볼까 하면 이 물이 이제 쭉 흘러가서 이게 세대 특정해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이 물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런데 이 물이 열심히 물을 내뱉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밸브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닫아버리게 되면 열심히 흘러온 이 물의 흐름이 끊기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열심히 흘러오는 이 물의 흐름이 밸브를 이 수도꼭지를 닫아버리면서 이 지금 여기 이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게 이게 압력 에너지로 바뀌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압이 특정 부분에 가서 배관을 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저희가 수격작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지금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해서 1번을 밸브를 급히 폐쇄할 때부터 해서 마지막 6번 배관 내 상용 통상 압력이 높을 때 그럼 이와 같은 원인에 따라 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 1번의 밸브를 서서히 개방해서 마지막에 수격 방지기라는 거 이 압력에 쉽게 이 압력에는 흡수해주는 역할하는 뭘 설치하더라 저희가 수격 방지기를 설치해서 이 압력 에너지 이상음을 흡수해주는 저희가 수격 방지기 설치까지 해서 원인하고 대책 주로 물었던 것은 질문이 수격적인 어떤 현상에 관한 질문을 주고 고르는 형태를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격작용은 원인하고 대책 정도 간단하게 정리 받으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 자, 공동현상은 일단 하나 주의할 게 있으면 영어식 표현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양가로 가보니까 영어라고 뭐라고 지문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공동현상 이거로 여러분 이게 지금 캐비테이션이다.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 여기 공동현상을 영어식 표현 이거를 저희가 캐비테이션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이꼬로 이거를 풀어서 공동현상, 공동현상을 영역식 표현 뭘로? 캐비테이션이란 지문 정도는 알고서 일단 저희가 지문을 정리하는데, 일단은 정의는 자 흡입 양정이 너무 높거나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펌프 흡입구 측에서 물의 일부가 증발하여 기포가 됩니다. 라서 이 기포는 임펠러를 거쳐 토출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압력이 상승되면서 다시 물속으로 소멸됩니다. 해서 소멸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더라? 소음 진동의 관부식이나 흡상 불능, 물을 빨아들이는 어떤 상태가 되지 않는 그 흡상 불능 상태를 유발합니다. 캐비테이션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거는 캐비테이션 뭐냐? 용어에 관한 정의 정도.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쉽게 여러분 이렇게 좀 잠깐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빨대를 가지고 음료수병에 있는 음료수를 빨대를 가지고 여러분 입속으로 그걸 빨아들인다는 생각을 했을 때 1번은 지금 이와 같은 병이 있다고 하면 자 병이 1번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실까? 여기 1번, 2번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입니다. 1, 2번. 자, 여기 이제 병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하나를 꼽으면 이런 얇은 빨대를 대고 여러분이 여기서 큰 여기는 얇고 긴 빨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음료수를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음료수를 여기서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얇고 가늘고 긴 빨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음료수를 빨아들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가늘고 길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음료수 빨대가 좀 크고 얼마 높지 않은 이 높이에서 음료수를 여러분이 빨아들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음료수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건 1번의 경우 여기 내에 있는 이 병에 들은 음료수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경우에 따른 음료수를 여러분이 쉽게 이거를 빨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1번의 경우하고 2번의 경우 여러분이 음료수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건 1번의 경우다, 2번의 경우다. 1번보다는 몇 번? 2번 음료수병에 달린 이 병에 이 빨대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게 훨씬 뭐예요? 여러분 음료수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은. 자 그래서 대책은 가면 지금 흡입양정을 낮춘다고 그랬어요. 낮춘다. 흡입양정을 낮춘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지금 여기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여기 음료수를 여러분이 이거를 빨아 올린다는 생각을 진짜 했다면 이걸 여러분이 요거를 펌프로 보죠. 펌프로 봅니다. 펌프로. 그러면 자 펌프로 여러분이 음료수를 빨아들일 때 이 음료수를 빨아들이는 높이가 어떻게 요거를 쉽게 보면 이거를 저희가 흡입양정, 빨아들인 요걸 저희가 흡입양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흡입양정의 높이가 높을 때하고 이 흡입양정의 높이가 이와 같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중에 어느 경우 훨씬 음료수를 이 펌프가 물을 빨아올리는 게 쉽겠더라. 일단은 이 흡입양정의 높이가 높지 않은 몇 번? 2번이 훨씬 물을 빨아들이는데 훨씬 쉽겠죠. 부분 하나. 그래서 대책인자 가보면 흡입양정을 낮춥니다. 그리고 펌프 흡입 측의 공기 아무래도 여기 이 빨대를 이거를 빨대를 요걸 제가 배관으로 봤을 때 요거를 일단 빨대가 요거를 저희가 배관으로 봤을 때 배관으로 봤을 때 배관을 통해서 요 물속에는 공기죠. 그래서 이제 공기라고 하면 이 물속에는 공기가 배관을 통해서 딸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펌프 흡입 측의 공기 유입을 방지하고요. 수온의 상승을 방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배관 내 물이 물의 온도가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뭐가 이 빈 공극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빈 공극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가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과 같이 이 공극에 찬 공기가 같이 딸려서 여기 펌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수온은 낮다. 그러면 물의 수온이 낮다는 건 물의 수온이 낮다면 결국 입자 간의 이 간격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간격이 그리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빈 공극이 뭐보다는 훨씬 물의 수온이 높았을 때보다는 물의 온도가 낮았을 때 그 사이 빈 공기 훨씬 적다 보니까 딸려 올라가는 공기양이 어땠을 때 이 공기양이 이거 공극이 컸을 때보다는 공극이 크지 않은 상태에 공기가 딸려 올라갈 일이 많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많은 상태에 물과 딸려 올라갔을 때하고 공기가 없는 상태 물을 빨아올렸을 때 펌프가 이거를 빨아올렸을 때 공기가 많이 포함된 물과 공기가 많이 포함되지 않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이걸 다시 이거를 토출하려고 했을 때 어디가 힘이 더 어느 펌프가 힘이 덜 들겠어요? 1번보다는 몇 번? 2번 쪽에 설치된 펌프가 훨씬 힘이 덜 들겠죠. 부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리하시면서 그러면 수온의 상승을 방지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의 온도는 뭐예요? 따뜻하지 않고 뭐예요? 차갑게 저희가 물을 공급해야 되고 흡입배관의 지름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방금 봤죠. 흡입 양정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요 배관이 가늘다는 즉 관의 지름이 너무 작고 이게 작은 것보다 어떻게 관지름이 이게 큰 게 관지름이 작은 것보다는 관지름이 큰 게 물을 빨아올리는 거 훨씬 수월하게 물을 빨아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은 그 용어에 관한 정의하고 방금 대책은 굳이 외울 건 없이 여러분 요거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더라. 그래서 정리하고 슬립이라는 거 이제 보시면 급수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에 콘크리트 하설이 미리 원통형의 철관이 슬립을 넣고 배관을 통과시켜서 수리 교체 또는 저희가 배관의 신축을 여기서 받아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보시면 슬리브 지난해 19회는 플러스 요거를 19회 때는 저희가 슬리브를 쓰는 형태 주관식 기입형의 문제가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크로스 커넥션. 지금 크로스 커넥션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음용성 배관은 다른 용도 어떤 배관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스 커넥션이죠. 크로스 커넥션의 경우는 저희가 상수와 상수 이외의 배관은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연결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수 이외의 배관에서 상수관으로 상수를 공급하는 관으로 역류하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크로스 커넥션 이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상수용 관에 물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19회 때는 슬리브를 쓰는 형태의 주관식을 17회 때는 크로스 커넥션이란 용어 자체를 쓰는 주관식의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4번에 크로스 커넥션 하나 체크 정리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로스 커넥션 동그라미 2번 제가 급수배관의 설치 시공 시 제가 세정 밸브식 대변기 세정 방식 중에 저희가 요거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저희가 대변기 보시면 저희가 세정 밸브식이죠. 그래서 세정 밸브식 대변기 세정 이 대변기는 플러스 이거는 바로 급수관하고 바로 연결을 해 놨어요. 그래서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저희가 급수관하고 바로 직관을 연결했다 보니까 세정 탱크가 없지요. 그래서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급수관하고 직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정 밸브를 손으로 잡고 눌렀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정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일정압이 차게 되면 수도버려야 되는데 이 오수가 역류할 수 있어요. 오수가 역류할 때 이 오수가 역류해서 이게 어디로? 이게 급수관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오수가 이 급수관을 통해서 이게 오수가 역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수가 역류해서 급수관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수관이 오염될 수 있다 보니까 이 급수관에 가지 않도록 이와 같은 플러시 밸브에 설치해야 되는 요 장치를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진공방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진공방직이라고도 하고요. 요걸 저희가 역류방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공 또는 역류방직이라는 표현도 기억하시지만 요 표현을 대신해서 이거를 저희가 영어식 표현 이거를 버큐움 브레이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래서 진공 또는 역류방직이라는 표현을 영어식 표현 이거를 저희가 버큐움 브레이커라고도 표현한다는 것까지는 정리를 좀 해 놓으시게요.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 정도까지는 꼭 살피고 지수 밸브 의미하고 펌프 설치 시 주의사항 가볍게 한 번만 쭉 해서 읽어두시면 되고요. 밑에 배관의 세정 방법은 간단히 여러분들 보시면 배관의 세정 방법은 여기는 저희가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 중에 저희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순환법 정도
순환법이 초창기 때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지금은 관을 다 동관을 씁니다. 지금은 동관을 쓰다 보니까 요 배관에 물로 인한 이 배관 표면에 이 배관 표면에 스케일이 뭐 발생을 하지 않는 건 거의 발생을 하지만 그 양이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돈은 비싸지만 무슨 관을 강관을 쓰게 돼 있어. 근데 이 동관을 쓰겠는데 동관을 쓰기 전에는 관을 무슨 관을 썼냐면 저희가 강관을 썼어요. 그러면 동관을 쓰기 전에 강관을 썼다면 이 배관 내에 물 속에 있는 스케일들이 배관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 내 이와 같은 스케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배관 찌꺼기 이 스케일을 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거는 이제 밑에 제가 보시면 뭐 제가 방금 보고 있듯이 물리적인 방법이란 건 배관 내 기구 등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배관 표면에 충격을 주어서 이 찌꺼기 등을 떨어뜨린 등으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품을 통해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시면 화학적에서 제가 보시면 화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저희가 순환법이 한번 제가 출제를 했었던, 그래서 지문에 뭐라고 줬었냐면 약재를 물 안에 투입하고 일정 시간 배관안을 순환법으로 순환시켜 녹순혹을 제거하는 방법을 밑에 찾아볼까. 그래서 순환법을 찾는 그 오지선다 지문 중에 순환법을 선택형으로 고르는 형태의 지문을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법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걸 찾는 형태. 그럼 다른 약재와 배관 세정 방법은 저희가 나와 일과법이 있죠. 일과법은 지금 보시면 직접 투입이다. 그래서 약재를 고가수제에 투입하여 수전해서 서서히 물을 빼고 끝나면 깨끗한 물로 세정해서 녹순혹을 제거한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네 가지 고가소조 방식 중에 뭐가 있었던가요? 고가소조 방식은 상향에다 위에서 이 수조의 약재를 넣으면 약재가 하향 공급을 통해 내려가면서 배관이나 부속류에 있는 찌꺼기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약재 즉 화학적인 방법을 순환법하고 그 다음 일과법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실게요. 여기는 빈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나왔던 하나만 체크하고 그 다음 이음새의 종류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난이도는 한 2번 정도 출제했던 부분들인데 이음새는 여러분 이음새입니다. 이음새. 이건 일단은 이음새의 여기는 요거를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음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음새의 종류는 저희가 플러스 사용 개소. 개소가 어디냐 그래서 이음새의 종류별 사용 개소의 연결형으로서 예를 들어서 자, 그 직관을 접속한 사용되는 이음새는 저희가 소켓, 이오니언, 플랜, 니플인 여기다 예를 들어서 직관의 접속에 사용하면 소켓부터 니플을 두고 예를 들어서 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플러그를 썼다. 틀리죠. 플러그나 캡은 제가 배관의 말단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를 직관에 접속에 돼서 여기는 이음새의 종류별 사용 개소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크게 난이도는 두지 않은 부분에서 좀 평이하게 주는 형태의 문제면 이음새의 종도 간혹 한 2번 이상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밑에 나와 있는 밸브입니다. 밸브. 일단은 밸브의 종류. 밸브는 지금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가면 밸브 등이다. 그래서 밸브가 아닌 걸 포함해서 일단은 밸브인데 밸브에 관한 건 여러분 5가지 밸브 정도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밸브의 종류 등이다. 그래서 일단 밸브 여러분 꼭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첫 번째 슬루스 밸브, 그 다음에 글로브 앵글 콕,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역지 밸브입니다. 해서 일단 여러분이 밸브에 관한 종류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밸브 종류는 지금 여러분이 크게 2가지 일단 여러 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밸브 종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은 지문은 시험은 내게 되면 밸브에 관한 종류를 가지고 물었을 때 지문은 지금 보면 이런 형태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관내 마찰 저항입니다. 지문은 저희가 관내 마찰 저항이란 지문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지문을 대신해서 관내 마찰 저항이란 지문을 또는 저희가 유속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표현은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지문을 줍니다. 그래서 관내 마찰 저항 또는 유속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유속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유속에 대한 저항.
지문은 요 중에 하나의 지문을 주는데요. 그러면 자, 지문은 둘 중에 어느 지문을 주든가 이제 보시면 그러면 관내 마찰 저항이 또 유속에 대한 저항이 저희가 크다 또는 유속에 대한 저항이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문을 보면 그러면 관내 마찰 저항이 크다 유속에 대한 저항이 크다 두 가지 크다가 아니라 작다란 지문을 줬을 때 이제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글로브 밸브고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저희가 슬루스 밸브. 일단 요 글로브하고 슬루스를 찾는 형태의 문제를 갖고 직접 여기서 문제를 만든다면 관내 마찰 저항 또는 유속에 대한 저항이 크다란 지문을 주면 무슨 밸브? 글로브. 그리고 작다란 지문을 주면 여기는 무슨 밸브? 슬루스인데 명칭은 일단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명칭은 글로브 또는 슬루스를 달리 해서 글로브는 명칭이 저희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교재에 보면 그래서 명칭은 여기는 저희가 스톱 밸브라고도 하고 이것보다는 좀 등장하는 횟수는 거의 적습니다. 그러나 구형 밸브다. 그래서 스톱 밸브 또는 구형 밸브다. 이 밸브의 이 글로브 밸브 모양이 동그란 공 모양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를 구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글로브를 달리 스톱이나 구형 또 이 슬루스 요거를 게이트 밸브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 지문을 갖고 밸브를 갖고 물어보는 가장 첫 번째는 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 지문 중에 하나를 주고 밸브에 관한 구분을 물어봤을 때는 등장은 가장 많이 시키는 게 글로브나 슬루스를 등장시키고요. 요 두 개 밸브를 대신해서 혹시 스톱이나 구형이나 게이트 밸브 하나 주의하시면서 밸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앵글 밸브입니다. 앵글 밸브. 자, 요것도 이렇게 한번 묶어 정리해 볼까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묶었듯이, 여기도 묶었듯이,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죠. 유체의 흐름을, 배관 내의 유체의 흐름을 저희가 직각입니다. 유체의 흐름을 저희가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되는 밸브는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되는 밸브의 종류가 있고요. 유체 흐름을 저희가 급속입니다. 유체 흐름을 저희가 급속이 개폐, 그래서 유체 흐름을 저희가 급속이 개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밸브가 있다. 그래서 유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 즉 90도로 꺾인다는 이야기, 물의 흐름이.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무슨 밸브를 앵글 밸브를 저희가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체 흐름을 급속히 개폐합니다. 요거를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그래서 이거는 달리 볼 밸브란 표현인데 이걸 제가 다시 이거를 콕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체 흐름을 직각, 또 유체 흐름을 급속히 개폐에 따라서 앵글과 볼 밸브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역류 방지용, 물이 거꾸로 흘러 돌아가는 거 막는다. 그래서 역류 방지용이라고 한번 했을 때 일단 여러분 이거는 역지 밸브입니다. 이거를 역지 밸브예요. 역지 밸브. 이것을 역지 또는 이거를 저희가 체크입니다. 그래서 역지 또는 이거를 체크다. 그래서 역류 방지용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서 역지 또는 체크 밸브다. 그래서 밸브는 크게 보면 총 5가지. 일단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은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밸브는 여러분이 꼭 이 5가지 밸브에 관한 부분 주로 이제 보시면 시험에 등장을 했거나 또 언급이 잦은 밸브 종류하고 실제 거기서 직접 문제를 만드는 밸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그럼 요 5가지 이제 밸브는 꼭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제 여기 교재를 통해 좀 보완 설명드릴 것은 340페이지 가시면 지금 밑에 가보면 좀 전에 저희가 대변기 세정 밸브식에 이제 세정 밸브식에 세정 밸브 있죠. 그래서 세정 밸브는 다시 이거를 저희가 플러시 밸브다. 그래서 이제 밸브 이름은 저희가 세정 밸브 또는 이거를 저희가 플러시 밸브입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밸브 이름은 저희가 세정 밸브 또는 이거를 저희가 플러시 밸브. 그래서 같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저희가 세정 밸브를 이거를 세정을 요거를 저희가 플러시 밸브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플러시 밸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시 밸브 이야기하는데 지문 인자 보시면 그 중간쯤에 가면 있죠. 자, 한번 핸들을 누르면 급수압력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밸브인데
그게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 오수가 영내 급수관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이와 같은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세정 밸브 한번 좀 봐두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버터플라이 밸브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버터플라이라는 건 나비를 말하는 거예요. 나비가 날개 달 때 보면 나비가 여러분이 보시면 날개는 90도로 각도가 펴졌다 오므렸다면서 날아가는 형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개폐 밸브가 몇 도로 90도로 그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물의 양을 조절한 걸 저희가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도 지문에 이제 등장을 했지만 실제 문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브는 방금 5가지 플러스하고 플러시 밸브 또는 세정 밸브하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밸브 정도까지 해서 밸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밸브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지문의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가면 저희가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스트레이너는 지금 여기는 달리거를 저희가 여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이거는 밸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요량 조절 폐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밸브가 아니라 스트레이너는 단순히 그 배관 중에 뭐를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배관, 여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볼까요? 스트레이너는 시간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보면 주로 Y형의 스트레이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Y형의 스트레이너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이같이 Y형의 스트레이너를 설치해놨다면 이렇게 배관 중에 이게 지금 스트레이너죠. 이게 스트레이너인데 그러면 배관 중에 이걸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 배관 속에 이제 보시면 이게 배관 속에 이렇게 온수 냉수가 흘러갈 수 있죠. 그럼 온수 냉수가 흘러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흘러가는 온수 냉수에 찌꺼기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찌꺼기 등이 딸려갑니다. 찌꺼기는 딸려갈 수 있죠. 그러면 찌꺼기 등이 딸려 냉온수랑 같이 냉수나 온수는 그 지나가는 관일 때 이게 이제 지나가면 이 스트레인은 여기 이쯤에 도달하면 어떻게 물은 지나가지만 이 무거운 찌꺼기들이 중력 차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밑으로 떨어지면 찌꺼기는 이게 밑에서 모아지면 찌꺼기는 밑으로 떨어지만 그리고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녹이 났다, 찌꺼기 등은 떨어지고 물은 그대로 통과하면서 이 통과하는 물 속에 있는 뭐를 제거하자?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뭐더라? 스트레이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Y형의 스트레이너에서 여기는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가 찌꺼기가 차겠죠. 그럼 일단 여기는 밸브 전과 후를 밸브를 제가 차단하고서 이걸 여기 밑에를 열어서 찌꺼기를 저희가 제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밸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해서 밸브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도 출제는 2번 나왔습니다. 저희 시험에. 그래서 밸브가 한 2번,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이것만 따로 해서 보시면 이것도 출제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에다가 그 내용을 주고 스트레이너를 찾는 형태의 문제도 출제했던 적이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 체크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가볍게만 쭉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이제 9번에 이제 밸브에 관한 부분 하나 저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번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수도 법령에 따른 교육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형태로만 가죠. 수도 법령에 따른 저희가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2가지 숫자 관련 지문만 간단하게 확인하자. 그래서 교육 대상은 나와 있고요. 관리 교육 나와 있고 대상자 나와 있고 저희가 마지막 교육 시기로 가보죠. 시기. 실제 이 수도시설 관리하는 교육에 따른 교육 시기는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 때 1년 이내에 저희가 8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8시간의 교육은 저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환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다. 그래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에 하나를 통해서 1년 이내에 몇 시간? 8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체크 정리 받으시고요. 2번은 이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 조치 위반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보시면 소독 등의 위생 조치를 저희가 위반했네. 그러면 소독 등의 위생 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그리고 저소득 청소업 영업정지를 받은 자. 그럼 저희는
저수도 청소업 영업정지는 의미는 없고 저는 그중에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위반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저희가 저수조 관리 기준 할 때 뭘 했었냐면 저수조를 때가 되면 청소하고요. 위생상태 점검하고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기문에 따라서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위생상태는 월 1회 이상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년 마지막 검사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수질검사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를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했다고 하면이죠. 그래서 위반한 자와 플러스 저수조 청소업의 영업정지를 받은 자의 경우라면 저희가 재교육을 받습니까? 네. 그러면 그와 같은 두 가지 대상에 해당할 때는 저희가 재교육을 받는데 그 재교육을 받는 것은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재교육 받습니까? 저희가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한 건 1년 이내 몇 8시간 이내에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그리고 소독 등 위생 조치와 저수조 청소업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때는 그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 정도 지문까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양이 다른 설비 파트보다 조금 더 양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러나 양이 많은 만큼 급수 설비다 보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저희가 높은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시설은 마지막 교육 시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급수 설비에 관한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